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요 문제들은 지금 뭐냐면은 어느 정도 줄일 건 줄였습니다. 줄일 거 조금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문제고, 근데 시험은 직접적으로 치기 어려운 문제들은 여기서 제가 별도로 해설이라는 그런 분들은 없이 별표로 아마 해설에 여러분들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문제 번호 없이 그냥 문제 번호에 별표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수치를 보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스갭 해가지고 뭐 약재량이라는 그런 분들이 있죠. 굳이 직접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반드시 보셔야 되는 내용들은 그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교재 보실 때 이제 그런 분들 염두를 해두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보기는 봐야 되는데 이제 시험을 치기는 좀 애매한 그런 분들은 중간중간에 문제 번호 대신 별표로 그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 한번 봅니다. 자, 보시면 경과조치 있고 법령과의 관계, 그리고 간단한 계산 문제, 단수 뭐 이런 분들이 있고 계산한 문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쭉 나 있는 문제들을 보게 되면 특별하게 어렵다거나 이제 그런 문제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뭡니까? 결국은 어떤 게 우선순위로 갈 건가에 대한 선택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이 정도 문제 같으면은 시간 안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능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합격권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비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출제될 거고요. 거기서 기본적인 점수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한 60점 언저리 될 겁니다. 60점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쉽게 출제되면 이게 60점, 70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런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에서 나오는 게. 그래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하는 문제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인 거 있죠. 이게 준비가 된 상태가 되게 되면은 합격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 많은 문제라든가 스페셜한 그런 문제를 쫓는 게 아니고 기본이 돼 있는 그런 문제를 쫓아가는 게 맞다라는 거, 그걸 염두를 한번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는 그렇고요. 해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소화기 및 자동소화 장치 환자전 기술 기준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경과 조치에 대하여 쓰시오.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하여 쓰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기술 기준으로 들어가면서 기준의 초입에 들어가 있는 경과 규정이라 경과 조치라든가 다른 법령과의 관계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설계는 물론이고 점검도 사실은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매 기준마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경과 조치입니다. 기타 기준에서 공공설비로 교체 후 내용 동일하다 이렇게 지금 되는데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 허가 등의 선정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 공사 착공 신고를 한 특정 소방대 성물에 대해서는 종전에 소화기 및 자동소화 장치 또는 공공설비 화재안전 기준에 따른다. 이 기준 시행 전에 이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과 조치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참 점검과 관계되는 이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형태들이 많죠. 그러니까 완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부터, 그죠? 종전의 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돼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관리사 점검을 하는데 기준이 개정이 됐으면, 개정되면 개정된 게 관계인에 유리하면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 라는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기타 기준에서도 동일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눈에 띄는 것들 중에 한 가지, 이런 거 체크하시는 거 맞습니다. 설계가 됐든 점검이 됐든. 그리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입니다. 기타 기준하고 내용 동일한데,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 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가라마의 기준에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냐면 우리가 기존의 예전 기준에 요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동일한 내용이 이런 규정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부분에 이게 요렇게 똑같은 내용이 중첩대에 들어가거나 신규로 뭔가 만들어졌으면은 이거는 예전에 만들어진 거, 이거는 최근에 만들어진 거면 요게 똑같은 기준이면은 기준을 바꾼 거면 얘를 우선해서 적용할 수 있어. 요겁니다. 이게 법리거든요. 이게 본래 법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본래는 일반법, 특별법 이런 개념하고 유사한 건데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을 우선해서 적용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이게 새로 만들어져서 똑같은 내용.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법을 기준으로 따라갑니다. 이게 법리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렇게 돼 있고 기타 기준에서 동일한 이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소화기면 자동소화 장치가 아니고 기타 등등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러면 기타 기준이라는 형태로도 물어볼 수 있다라는 형태가 맞습니까? 그죠? 설계가 됐던 점검이 됐던 이런 것들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참 놓치기 좋은 문구 중에 한 가지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설계된 점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간단한 계산 문제, 이 정도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 선택해도 되는 이제 계산 문제 타입 정도로 됩니다. 자, 먼저 단수가 5인 수평 회전축 펌프로 운전하면서 흡입구로 들어가는 물의 수압을 측정하였더니 0.05MPa이고 토출축에서는 1.05MPa. 펌프 몸체 내에 있는 하나의 회전차는 몇 MPa의 감능을 가지고 있는지 구하시오. 단 펌프 내에서 물의 에너지 에너지 손실 및 속도 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회전차 임펠러 한 개의 가압 송수 능력입니다. 엡실론분의 P2 P1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P1은 흡입축 압력이고 P2는 토출축 압력, 엡실론은 이제 단수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1 흡입축 압력이 있고 토출축 압력 이렇게 이제 했으니까 단소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0.02MPa만큼 그렇게 나타나진다. 임펠러 한 개의 가압 능력은 요거는 지금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기사 실계도 지금 아직도 이제 출제되고 있죠. 많지 않은 이제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기사 실기라는 이런 데서 문제를 자꾸 가져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내용이 있다라는 선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조건에 따른 물음에 답하시오. 자, 17회 요거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건 사실은 제가 만든 문제인데, 유사한 문제에서 책에서 이제 발제를 한 거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파스칼의 원리를 설명하시오. 클래프가 개방되지 않을 경우 2차 측 공기압이 클래프에 장하는 단면적을 구하시오. 오늘 개념 한번 봅시다. 이에 답에 따른 배관경을 구하시오. 점검 중에 실수로 건식 밸브 클래프가 개방된 1차 측의 수압으로 유지될 경우 건식 밸브 2차 측 배관의 최적이 2.5세제곱미터. 그다음 충세는 물의 최적과 무게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타납니다.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수학계 원리는 밀폐된 용기 속에 작용하는 외부 압력은 압력이 크게 없이 관계 없이 그대로 물의 모든 부분에 전달된다는 것을 말한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압력 같다는 거예요. 여기 압력, 밀폐된 곳에 압력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즉, 그러니까 얘가 P1이고 P2라고 가정하면 P1하고 P2는 같다라는 건데 단위 면적당 작용한 힘이거든요. P1은 자 A1분의 F1이고 P2는 A2분의 F2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거죠. 그죠? 요게 파스칼의 원리죠. 그러니까 딴 거 없습니다. 밀폐된 내부 공간의 압력은 동일해. 이제 그런 형태라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소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펌프가 있는 상태에서 자 요렇게 기타 생략하고 요렇게 있으면 사실 여기에서 압력하고 여기 끝단에서 압력하고는 어떻습니까? 밀폐되어 있는 내부의 압력은 같습니다. 근데 단지 여기하고 여기서 차이 나는 거는 뭐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까? 낙차만큼 차이가 나죠. 낙차만큼 얘가 추가가 돼서 압력이 높아지는 거지 사실 밀폐된 곳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압력은 동일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헤드가 터지게 되면은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압력 떨어지니까 여기서도 압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펌프 기동하시오. 펌프 기동 요렇게 이제 시그널 주고받고 하는 거죠. 이게 파스칼의 원리라 보시면 됩니다. 즉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상을 하거나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건식 밸브를 가장 단순하게 그리면 이런 형태들. 자, 1차 측 수압이 받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단면적이 작고 그리고 공기압, 컴프레셔에서 받는 부분들은 어떻게 면적이 넓습니다. 즉 그러니까 얘가 A1이고 얘가 A2라고 가정하면은 사실상 파스칼 원리 같은 경우에는 밀폐된 내부 공간의 압력은 동일한데 사실은 얘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서 힘이 F1이고 얘를 F2라고 가정을 하면 이 두 힘은 어떻게 같아? 요게 파스칼의 요게 이제 이게 건식 밸브의 원리죠. 그러니까 응용이라 보시면 되죠. 즉 그러면 요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응용을 조금 더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여기 요 면적이 있고 헤드 오리피스가 요렇게 있을 겁니다. 요 면적은 작겠죠. 스프링클 헤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밀폐된 내부의 압력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닥 면적은 여기는 크고 여기는 작으니까 그죠?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여기는 클 거고 여기는 작아질 거고 맞습니까? 그냥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게 파스칼의 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으로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하든지 응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분들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파스칼의 원리를 응용하는 단면적을 구하는데 파스칼의 원리는 작용하는 압력이 같으나 단면적의 크기가 달라. 작용하는 힘은 달라진다. 그래서 건식 밸브에는 그 면적의 비율에 따른 힘의 균형으로 볼 수 있으며 클레파 1차 측의 수압 P1은 높고 단면적은 작고 2차 측의 공기압은 낮아지만 단면적 A2는 커져. 힘의 균형을 이루며 이 균형이 깨질 때 건식 밸브는 작동을 하며 일반적으로 2차 측의 공기압을 조금 더 크게 하여 안정되도록 한다. 그래서 F1, F2이므로 F는 자 P1, A1 이퀄 P2, A2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작용하는 힘은 이제 같다라고 하면 요런 전제 조건이 나타나지게 되니까 여기에 따라서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압력 편차 있고 면적 다르면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에 따라서 배관경을 구하면 A2는 4분의 파이 D 제곱 이렇게 이제 나타나지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D2 해가지고 8분의 루트 8분의 4 A2 이렇게 되게 되니까 여기에 정리를 하게 되니까 저 요렇게. 근데 우리 구경하게 되면은 문제에서는 어떤 그 부분들이 나타나질 수 있으면 호칭경일 수 있죠. 호칭경일 경우 호칭경을 물어보느냐 아니면은 실제 구경을 물어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호칭경은 사실은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냐면 이건 규격하기에서 만든 일종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A, 32A, 40A 이게 본래는 호칭경이죠. 그런데 이걸 기준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을 하지 본래는 이게 FM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25mm 표현은 얘가 올바릅니다. 그래서 25mm, 32mm, 42mm, 40mm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칭경이라는 개념은 지금 같은 형태로 본래는 200A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200mm 이렇게 통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지를 하시고 호칭경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형태냐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점검 중에 실수로 건식 밸브 클래프가 개방되었습니다. 그래 1차측 수압으로 유지될 경우 건식 밸브 2차측 배관의 최적이 2.5 제곱미터라면 충수되는 물의 최적과 무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충수된 물의 최적을 먼저 하게 된 충수된 물의 최적은 변경전의 공기 최적, 배관의 최적 빼기 변경 후의 공기 최적. 자, 이렇게 지금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건식 밸브가 지금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헤드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기타 생략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충수에는 물은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을 겁니다. 즉 그러면은 여기서 작용하는 힘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 작용하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P1 곱하기 A1 얘도 마찬가지고 P2 곱하기 뭐 A2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인 개념들은. 그죠? 요게 이제 힘이 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결국은 압력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보게 되면은 본래는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그러면 여기는 요 최적이 전체 공기의 최적이 됩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수압으로 힘의 균형이 깨져서 얘가 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압력의 편차가 달라지게 되니까 그만큼 어떻게 해요? 수압이 채워지면서 공기가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구할 수 있는 게 보게 되면 결국은 지금 뭐냐면은 여기서는 보일러 법칙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기본적인 접근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맞다? 자, 이거는 뭡니까? 보일 샤릴의 법칙이죠. 이게 이제 왜 맞다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는 주어지지 않은 조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나왔던 문제란 말이에요. 요게 만든 그대로 이제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고려되지 않은 것들은 뭐가 고려되지 않았습니까? 온도에 대한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즉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부분은 우리가 화재이기 때문에 본래는 어떤 온도에서 상온 상태 내지는 NTP 상태, 그러니까 NTP 상태, 노멀 템퍼레이처 프레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20도씨죠.
그죠? 일기압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화재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했다. 어떻게 해요? 한 300도씩 상승해서 800도씩 상승해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뭐가 바뀔 수도 있습니까? 온도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압력이 각각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 온도라는 변수가 없을 경우에는 요만큼 정도 되는데 온도라는 변수가 더 있으면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부분들이 채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덜 채워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조건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기본은 우리는 뭐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온도에 대한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놀고자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체입니다. 기체의 최적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체를 가지고 놀 때는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압축성 유체라는 것을 고려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와 관련한 부분들로서 보면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체를 가지고 놀 지금 같은 형태로 보시면 수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같은 형태로도 될 수가 있고 또 압력 수조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우리 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만들어진 경우도 기타 등등 없습니다만 가압수조 같은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체에서는 약재에서 우리 했었었죠. 약재량 약재에서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어디에서 했습니까? 전설비하고 이랬잖아요. 기체를 가지고 놀 때.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지 간에 공기 최적이었고 기체 최적이었고 약재 최적이었고 이렇게 되게 되면 뭐를 기준으로? 보일-샤렐의 법칙. 보일-샤렐의 법칙인데 여기서 온도 조건 없네? 맞습니까? 그게 전제라는 거야. 그럼 온도 있네. 그럼 온도 넣자. 압력 있네. 압력 넣자. 요런 겁니다. 근데 항상 온도하고 압력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절대압을 기준으로 들어가야 되죠. 모든 기본은. 절대압은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특정한 조건이 없으면 대기압은 어떻게? 표준 대기압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하고 예상을 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정한 조건에서 온도라는 변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뭐밖에 없어요? 압력이 있었었지. 그러니까 밀폐되어 있는 형태니까 밀폐되어 있는 요런 최적이 주어졌으니까 이 최적이 하나가 주어졌고 처음에 압력이 얼마일 거고 나중에 압력이 얼마일 거니까 그 압력에 대해서 최적이 얼마만큼 되지? 그렇게 됐으니까 결국은 전체 최적에서 자 그러니까 요만큼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요만큼 이제 물이 들어오고 요거는 최적이 줄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전체 최적에서 자 요만큼 충수가 됐으니까 공기의 최적을 빼고 나면은 요 충수에는 물의 최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얘에 대한 요 최적이 나왔으니까 이 최적에 대한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무게를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물의 비중량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플러스를 합니다. 자, 압력이라는 부분 내지는 온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줄 수 있는 건데 압력은 그냥 변환하는 것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온도가 주어지면은 어떤 온도를 고려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온도까지 우리가 고려해야 되죠? 보편적으로 주어지는데 온도 단위 섭씨 있고 켈빈 온도 있고 그리고 화씨 있고 랭킨 온도 있잖아요. 랭킨 온도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언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랭킨 온도 이런 거 주어지면 속수무책으로 넘어갈 사람 여럿이죠. 억울해서 죽을 사람 여럿이죠. 랭킨 온도는 우리 어떻게 구합니까? 화씨는 어떻게 구합니까? 화씨는 중국인 화씨는 595다 32살 많다 요거 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알고 있으면 얘를 둘 중에 하나 환산하는 거. 랭킨 온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460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출제를 하면 그냥 랭킨 온도를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랭킨 온도로. 요거 변환도 못 하면서 맛 좀 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게 맞습니다. 혹시나 온도를 물어보면 만약에 온도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흔치나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함정은 뭐냐면 다
단위입니다. 단위. 섭씨를 물어보거나 켈빈 온도를 물어보거나 특히나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보일샤를 법칙은 여기서는 물론 조건, 전제 조건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켈빈 온도죠. 절대 온도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물어볼 경우에 은근슬쩍 나오는 게 섭씨 이런 거 물어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집중하다가 놓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감안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 여기 조건에서는 온도 변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절대압이니까 2차측 공기압 이렇게 이제 됐는데 2차측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얘가 이제 절대압이니까 지금 같은 형태, P2가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로 해서 수압이 요만큼 가해지는 상태가 되니까 지금 같은 형태로 절대압, 그냥 대기압을 간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V1은 변경전의 공기 최적, 그냥 배관 내부의 최적이 2.5cm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V2는 해가지고 지금 같은 형태로 정리되죠. 그죠? 보일러 법칙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1.07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결국은 구해진 최적이라는 게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압력에 따라서 바뀌어진 공기의 최적입니다. 맞죠? 공기가 그만큼 2.5에서 1.07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본래 2.5에서 공기의 최적만큼 빼면은 뭐가 충수되는 겁니까? 물이 충수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구한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구하게 된 충수되는 물의 최적은 지금 F는 감마 V라고 되어 있으니까 감마는 9,800N/cm, V는 1.43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게 되니까 지금 같은 형태로 이제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런 과정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접근하실 법한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뭐 변수를 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이런 분들 했었을 때 비중을 줘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중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죠? 비중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 물의 무게 달라지잖아요. 비중 S는 우리 어떻게 구했으니까? 맞습니까? 감마 W분의 감마 맞습니까? 그래서 비중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액체에서 단위 책당 무게가 달라지는 형태니까. 근데 요 비중은 또 우리가 어디에서 쓸 수 있었어요? 비중량이 달라지는 그런 조건에서 뭐까지 달라질 수 있는 조건? 동력까지 달라지는 그런 조건으로도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근데 여기서 조금만 우리 더 가봅시다. 여기서 지금 이제 V1의 최적이 2.5세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었는데 저기에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을 주어질 수 있는 기준이 하나가 더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최적 V1을 줄 수 있는 조건. 일단 기준상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식 밸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건식 밸브니까 건식 밸브의 한계 최적이 얼마입니까? 한계 최적이 얼마요? 얼마요? 한계 최적 2840리터. 내가 시험 치러 가가 되겠나 이거 지금. 그러니까 지금 건식 밸브라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질 수 있는 최적은 임의로 2.5세제곱미터라는 게 주어졌는데 지금 기준상으로는 지금 어떤 수치가 한계 최적으로 해가지고 뭐를 주어졌어요? 2840리터라는 한계 최적을 주어졌으니까 저기는 저 최적을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조건을 주어지는 게 아니고 최대 최적으로 한다면 이런 형태로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건 맞습니까? 맞죠? 그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 봅시다. 조금만 더 나가 보게 되면은 자, 2840리터라는 최적으로 건식 밸브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자, 말단의 세대에서 물이 방수돼야 됩니다. 얼마 만에 방수돼야 됩니까? 예? 1분 맞습니까? 1분 안에 저기는 물이 다 치워지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배관 안에 1분 안에 물이 다 치워져서 방수될 수 있냐라고요. 배관이 있을 거잖아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요 최적이 지금 얼마였어요?
리터가 됐고, 그러면 얘가 1분 안에 나야 된다면서요. 물이 여기서 1분 안에는 물이 나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얘를 얼마만큼 여기서 채워질 수 있는 유량이 나야 되냐라는 거죠. 그러면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까? 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최적이 들어와 있고 1분이니까 그러면 얘는 60초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최소한 요 정도는 채워줘야 돼 라는 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언저리처럼 요래 보입니다만은 결국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자 저런 것들이 있죠. 최소한 요 정도 이상은 채워지는 유량이 돼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초당 요만큼은 채워줘야 되잖아요. 초당. 어디서 쓸지는 모르지만은 요런 것들은 가져가야 되잖아요. 개념적으로. 그죠? 그죠? 그렇게 하면 우리 요거는 기준상 뭐 이상이 없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자 우리가 용량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게 사용 가능한지 판단하시오. 건식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면은 2840리터를 채우는데 필요한 유량이 요만큼은 돼야 되는데 요거보다 작으면 어때요? 사용 불가 이렇게 나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나 있는 수치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해야 되는 부분들은 계산 문제를 풀이하는 거 당연합니다.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계산 문제에서 자꾸 어떻게 응용할 수 있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 그리고 뭐가 지금 이제 중요하지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보시면 반드시 건식 밸브가 아니더라도 어떻게요? 주작동식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물이 빨리 송수돼서 물이 방수되려 하면은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역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또 어떤 것들도 있습니까? Q는 AV라는 형태로 보게 되면은 요석에 우리가 어떻게요? 6m, 10m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채워야 되는 게 요만큼이고 단면적이 요런 것들이고 우리 역으로 계산되고 막 그러잖아요. 요런 것들 우리 수리 계산에서 자주 쓰는 것들이잖아요. 같이 결부되는 그런 것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 외에 자 조기 반응용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헤더의 방호 면적, 그리고 갈병한 헤드 사이의 거리, 그리고 헤드의 반사판 천장과 반자, 평형에 설 저작물 최상부와 가로가 확보되도록 기타 등등 해가 가로 넣기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을 쓰는 형태도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전반적인 수치를 한번 봅시다. 헤드 안의 방호 면적은 6.0 제곱미터 이상 9.3 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지금 이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드 하나가 방호 면적이 이렇게 이제 돼 있다라는 것들을,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방호 면적이라는 부분들은 헤드 하나가 커버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저걸 가지고 우리가 역산을 하게 되면은 자 방호 면적이 이렇게 가지고 되게 되는데 헤드 하나가 있다라고 본래는 면에 내접하는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러면 역산을 하게 되면은 루트를 씌우거나 기타 등등 해가지고 보게 되면 수평거리를 역으로도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저걸 가지고 수평거리 한 개를 구하시오. 면적을 기준으로 수평거리를 한번 구해보시오. 뭐 이런 형태라든가 그런 분들도 가능할 수가 있죠. 개념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갈병한 사이 거리 및 갈병한 헤드 간의 설치 거리 딱 약간 특이하게도 천장의 높이가 9.1m 미만인 경우에는 2.4 이상, 3.7m 이하,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는 3.1m 이하로 할 것, 일반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 헤드의 천장 반사판은 천장 반저 평형에 설치를 하고 저작물 최상부 913mm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 항시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 아래 125mm 이상, 355mm 이하일 것. 이런 수치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필요한데 이걸 가지고 계산 문제를 만들기는 사실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형태로 쓰든가 가로놓기라든가 이런 형태일 가능성이 사실은 큽니다. 그래 계산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저런 게 뭔가 있어가지고 역으로 이제 계산한다라든가, 그래서 얘네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라 뭐 이런 형태 정도는 가능할 수는 있죠. 자, 상시에 대해 감지압 중앙은 천장 또는 반저와 101mm 이상, 152mm 이하에 하면 반사판에 위치는 스프링클러 배관 윗부분에서 최소 178mm 상부에 설치되도록 할 것. 헤드와 벽과의 거리는 헤드 상원의 거리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 102mm 이상일 것.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 실내 천장면에 설치 불감지기 부착 높이가 8.66m. 불감지기 공층 감시 거리 10m, 공층 시야간 60도이다. 불감지기가 바닥면까지 움뿌리 형태로 감시를 할 경우 강물에 회답하시오. 감지 한 개 감지하는 바닥면에 원면적 설계 조정 시 불감지기 한 개당 실제 감지 면적을 바닥면의 원에 내접한 정사각형으로 정할 경우 정사각형 면적은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감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각도가 있는 상태. 그렇게 되면 여기 높이가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되고, 이게 아까 8.66m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려고 하면은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럼 예를 들어 이 각도가 60도거나 45도거나 뭐 기타 등 그런 조건을 주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탄젠트 세타를 하게 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응용을 조금 더 한번 해봅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냐면은, 자, 이거는 지금 약간의 시사성을 포함을 하고 이 불감지기를 조금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지금 현재 실무자 교육하고 있죠. 소안전원에서. 실무자 교육하고 있는 교재 내에 지금 뭐가 수록되어 있냐면, 불꽃 감지기를 어떻게 배치하는가가 사실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얘를 배치를 할 때 반드시 천장에 배치를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공장이나 창고 같은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실제로는 요렇게 쏘고 그러니까 천장의 가운데 하는 게 요렇게 설치를 하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원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커버가 되는데, 실제로 요렇게 하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대부분 실제로 설치할 때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요런 모서리에 이렇게. 그럼 얘는 4분의 1원, 얘는 반원, 얘도 또 4분의 1원, 이런 식으로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배치를 할 때는. 그러면 요런 상태로 배치를 하는 거 한 가지. 그러면 위에서 보게 되면은 4분원으로 되거나 2분원으로 되거나 뭐 이런 4분원으로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결국 이것도 설치 높이에 따라서 커버되는 여기 R 값이 달라질 수 있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렇게 천장에 접근을 하니까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 위치가 어떻게 가는 거? 옆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쌓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죠? 그리고 그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설치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안전의 교재에도 이제 수록이 돼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전에도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2m 높이 있죠. 자, 요렇게 1.2m 높이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한번 볼까요? 요렇게 장애물이 있다면, 여기서 요까지는 커버하는데, 요 뒤는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1.2m 넘는 장. 그럼 여기서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된다. 요런 내용들이 실제로도 시방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여기 계산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 1.2m라는 한계 높이에 뭔가 장애물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1.2m를 제하고 그 높이에 대해서 반원을 구해야만 우리가 답을 뭔가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1.2m에는 어떻게 장애물이 있으므로 그거를 우리가 배제를 하고 설치를 한다. 뭐 이런 형태로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안전원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의 주거든요. 불꽃 감지 같은 경우도 감지가 이제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한번 해보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순수하게 여기서 문제를 따라가 보게 되면 탄젠 세타 해가지고 감시각도가 60도니까 세타 30도, 그냥 절반이니까 30도 하고 R 갖고 하게 되니까 지금처럼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면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18.53m. 근데 원에 내접하는 면적, 그러니까 스프링클 헤드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세타가 있는 상태. 그래서 2R 이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 여기서 코사인 45도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요까지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코사인이니까 2R분의 여기 X 요 고리를 얼마냐 이렇게 해서 45도 각도로 하게 되면은 코사인 2R분의 X, X는 2R 코사인 세타. 이거 많이 보던 거죠. 헤드 수평거리 할 때 이제 우리 보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